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전에 두근두근님께서 헬릭 스미스 한번 찍어달라고 요청을 주셨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헬릭 스미스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려도 이 구독자분들이 헬릭 스미스 기업편을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한 뭐 기업 상황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부분,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기술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요 내용을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9시 반에 이번 상승은 이전 급등이 나오고 쭉 빠지는 것과는 좀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차트를 좀 보면은 9시 반이 언제냐면은 요번에 헬릭 스미스가 급등이 나오다가 쭉 빠지는 시점이죠. 쭉 빠지는 시점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이전에 그럼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길래 그러냐,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번에 이제 하한가가 나온 시점 10월 19일 이후에 급등 나왔던 시점들을 보면은 10월 21일 날짜에 장중 13%까지 올라오면서 나왔던 구간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11월 3일 날짜에 장중 21%까지 올라오다가 이때도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3일 날짜에도 16%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다르게 해석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드리려면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윗꼬리가 달리면 뭐예요? 매도세가 강한 거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냐 아니면 매수세가 강한 상황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수급의 변화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를 이슈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가중치를 두느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강하다라고 생각되면 매수세가 쭉 올라와서 장대 양봉을 뽑는 거고, 만약에 이 재료가 약하다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쭉 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재료에 대한 해석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 투자자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재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분위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수급 주체의 변화인데, 자, 이 수급 주체에 대한 변화라는 게 제가 딱 이야기 드렸다시피 매도세가 강하냐 매수세가 강하냐라고도 나눌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개인이 샀냐 아니면 외인이 샀냐 아니면 기관이 샀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외인 투자자가 많이 사면은 뭐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외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말은 누군가는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손바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력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물량 넘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력 주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주가를 쭉 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우리는 개인, 외인, 기관을 분석하기보다 이제 수급 창구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손바뀜이냐 물량 넘기기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창구별도 한계가 있는 게 1인 1창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키움증권에서는 많은 개인들도 쓰고 외인들도 쓰고 기관들도 창구를 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창구별 분석에서 정확한 뭐 세력이다, 뭐 어느 창구는 세력이고 어느 창구는 뭐 이제 세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에서 누구를 세력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헬릭 스미스를 판단을 해 볼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드리기 전에 헬릭 스미스 차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과거 제가 헬릭 스미스를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2018년도 5월 달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헬릭 스미스를 소개를 드렸냐면은, 헬릭 스미스에 대한 사업성, 제 아이템이죠. 아이템 플러스 이때 당시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임상이 실패해가지고 임상이 이제 연장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빠졌던 구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쭉 다시 한번 더 빠졌던 부분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급 분석을 할 때 이제 중요시해야 될 게 바로 이제 기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에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그 기간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MSCI 지수 편입할 때, 그리고 요번에 다시 보면은 2019년도 9월 달이죠. 2019년도 9월 달 임상이 이제 연기되면서 크게 빠졌던 시점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수급 변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실제로 MSCI 지수 편입할 때 당시의 주가를 보면은 이때 당시 가격대가 이제 15만원대에서 이제 1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때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제가 이야기했던 재료들을 가지고 이 단가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거래량이 이제 이 고르게 퍼져 있던 구간인데, 이후에 확대를 해보면은 임상이 연기되면서 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상이 이제 다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한가를 이제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데, 이때 당시 보시면은 기록한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 그 말은 이제 투자자에 대한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은, 이전에 10만원대에서 15만원대에 갖고 있던 주주 구성원이 지금 현재 이제 6만원대에서 8만원대 가격대로 바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임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헬릭 스미스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 참고해 가지고 지금을 버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이전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팔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온 새로운 주주들이 팔 가능성이 높냐, 이걸 따져보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의 변화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발성 요인에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MSCI 지수 편입 때 수급 동향을 체크하기보다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죠. 자, 이거를 그럼 해석을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지금 이때 가격대의 수급이 변화됐던 시점들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가격대가 언제냐, 그거를 저는 이제 기준을 어디로 나눴냐면은, 보기 쉽게 박스를 좀 표시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대에서 변화가 나왔던 이제 9월달에서부터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유상증자가 나왔던 여기에 대한 수급 변화와,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다가 윗골이 계속 달다가 이 상한가가 나왔던 여기에 대한 수급 변화를 해석하면은 이번 현재 헬릭 스미스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요번에 헬릭 스미스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지난 2020년도 9월 달 당시에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기 전이죠. 자, 이 구간 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외국계 창구에서 이제 물량이 빠져나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좀 보여드려 보면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자, 주가가 크게 빠지기 이전에,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에 크게 빠지기 이전에 이 헬릭 스미스 움직이는 구간에서 외국인 거래 동향에서 이제 매도세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좀 수급 변화를 판단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물량 넘기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이 개인적인 이제 뇌피셜인데 이미 이 재료를 알고 있어 가지고 요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투자금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간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때 당시의 하락은 물량 넘기기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유가 갭상승이 아까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갭하락이 되면서 쭉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수급 창구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9월 빠졌던 이제 9월 1일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요번에 10월 19일 하한가가 나왔던, 자, 이 구간의 수급 동향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창구들을 쭉 보면서 이제 드는 건데 쭉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때 당시에 빠지는 거는 이미 재료는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왔고 어떤 부분 때문에 주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요번에 이제 투자금 손실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수급 동향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나온 건데 이 공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요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은 이번에 1순위로 요번에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막 이제 하는데 투자금을 1순위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일단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왜냐면은 임상이 성공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공장을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유상증자가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쭉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저거를 이 공시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운영자금, 즉 이 구순위에 들어가는 거 있죠. 구순위에 들어가는 이 운영자금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유상증자가 아니라 요번에 투자금을 메꾸기 위한, 손실을 메꾸기 위한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빠지면서 하락으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유상증자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급 주체 변화, 즉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창구가 매수하고 어느 창구가 매도하는 이제 변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하락이 손바뀜이냐 물량 넘기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전에 급락이 나오기 이전 이 가격대죠. 5만원대에서 외인들이 팔았던 거는 물량 넘기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유상증자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빠진 흐름은 이거는 물량 넘기기라기보다는 좀 손바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번 창구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9일 이후 하한가가 나온 이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하한가를 기록했던 시점 이후 10월 19일 20일 날짜부터 오늘 날까지 쭉 창구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손바뀜에서, 그러니까 물량 넘기기에서 이제 지금 손바뀜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특정 날짜들이 지금 제가 윗골이 달라들었던 구간들에서 창구 흐름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교보증권 창구, 지금 오늘 날짜로 순매수량이 이제 30만 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손바뀜이라는 표현은 세력 주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손바뀜이 아니라 지금 단가에 대한 변화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여기 가격대에서 갖고 있던 주주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지금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손절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물량들이 매도 물량일 거고, 반대로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이슈 나오는 것들, 중국의 임상에 대한 부분, 미국 임상, 그리고 최근 이제 뭐 그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처음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급등은 이제 쭉 빠지는 것과는 다르게, 과거에 쭉 빠지는 것과는 다르게 왜 달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임상에 대한 중국, 미국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윗꼬리가 달릴 불과 며칠 전이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은 여론이 더 강했어요. 중국에 대한 임상 해봤자지 또 중국이냐, 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빠졌었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라는 곳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것도 사전에 공시가 나왔었죠. 사전에 기사들을 찾아보면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에 편입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투자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매도세가 강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강해지는 분위기 전환하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상 지금 상한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게 됩니다. 시장 투자들이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에 관심도 없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즉 단기적인 수급들이 이제 많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다시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단기 투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랬던 거는 이번 유상증자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길 기대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전에 나온 상승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생각하자면은 가장 베스트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냐면은, 요번에 유상증자 이제 공시를 좀 보여드려보면은 1차 발행가의 결정이 나왔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유상증자 이제 11월 12일 날 1차 발행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원래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9월 16일 날짜에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유증 발행가액이 38,150원이었어요. 이때 유상증자 가격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빠져버리게 됐죠. 그 말은 지금 가격보다도 더 싸게 발행하려고 이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조정한 가격이 얼마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14,15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받으면은 14,150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가격 조정을 하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게 유상증자가 주주 구성
그러니까 주주 배정 이후 일반 공모잖아요. 그래서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14,000원대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물량이 안 빠지고 계속해서 쭉 경과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증 물량도 더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 본다면은 요번에 이제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게 기존의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오던 주주에 대한 물량, 즉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순도 있는 물량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물량들은 이제 강성 주주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뭐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고 이제 결과 이제 보는 끝장 보는 물량들이 강했다면은 요번 상한가를 통해서는 그런 강성 주주가 아닌 약간의 이슈에도 크게 흔들리는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다 지워버렸는데, 이 투자자들에 대한 분위기, 즉 이 헬릭 스미스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 심리 변화가 지금부터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에 따라서 또 대응법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상한가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상한가의 장기 물량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된다면은 요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분위기 전환으로 보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뭐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지금 이 상한가가 이전에 나왔던 지난 2019년도 임상을 진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재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상한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와야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봤고, 오늘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 더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전략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헬릭스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 나갈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자분들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